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인연구소의 김진훈입니다. 여러분들 달라지는 법제론 상당히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달라진 내용을 적용할 것이냐 적용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 문제를 맞히느냐 또 놓치느냐 이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이 달라지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언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적용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A를 선택해야 되느냐 B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러한 갈린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 현 정권에서 내년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아동 한 명당 1년 6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이라고 답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 현행대로 아동 한 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시죠? 아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바뀌는 건 아니고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그냥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회서비스법 중에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현행법은 6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2024년 2월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7세 이하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언제 보느냐? 1월 달에 보겠죠.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의 나이는 6세 미만이다라고 현행대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달라지긴 달라지지만 언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아직 우리가 굳이 변화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달라지는데 올해 10월 달부터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또 사회서비스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짤막한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법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이것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게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에요. 3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2024년 2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언제냐? 아직까지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이렇게 5가지로 시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부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현행의 내용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개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모자 가족 복지냐 부자 가족 복지냐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다 보면 바뀌는 내용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시설과 그 다음에 양육지원시설 그리고 생활지원시설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산, 양육, 생활인데 이게 나이하고 또 연관이 있네요. 출산 지원시설은 보니까 임신, 출산 및 그 출산 아동 임신, 출산 및 그 출산 아동이 3세 미만에 한정하여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역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3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양육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는 부자냐 모자냐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세 미만이면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6세 미만이면 양육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 6세 미만이 넘으면 만 6세가 돼버리면 이제 양육지원시설에서도 나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지원시설입니다. 18세 미만이에요.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죠. 그래서 18세 미만인데
만약에 취약 중이다 그러면 대학 4년까지 한다 그러면 몇이에요? 4살이 더해지겠죠? 그러면 22세.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학,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니면서, 물론 여자도 요즘은 군대에 가니까요. 군대에 갔다 온다 그러면 군대가 약 2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나이가 더 추가가 되겠죠. 졸업하기 위한 나이가. 그래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약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해서, 그러니까 22세에서 병역 의무를 만약에 2년 했다 그러면 24세까지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생활지원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일시지원시설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일시지원복지시설과 일시지원시설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 한부모는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어요. 원래 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로부터 뭐 하면 폭행을 당해서,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인 학대, 폭행으로 인해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이 지장.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데 학대를 받아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부와 아동 또는 모 또는 부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을 일시지원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일시지원복지시설과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도 내용은 같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위기, 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것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렇게 대상이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출산지원시설, 그 다음에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로 나눠서 출산은 3세 미만, 양육은 6세 미만, 생활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한부모의 조건이 되는 경우 그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이제 시설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서비스범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의 종류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설의 종류가 깔끔하게 바뀌었죠. 깔끔하게 바뀐 것 같아요. 나이, 출산, 양육, 생활이라고 깔끔하게 바뀌어서 시험에 출제하기에는 참 쉽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출산하면 3세 미만, 양육하면 6세 미만, 그리고 생활하면 18세 미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2023년 10월 12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의 답안이 아니라 새로운 답안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복지인 연구소 채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보시잖아요. 저의 채널의 하루에 조회수가 수천 건이 넘는데, 그리고 뭐 영상이 좋지 않아서 좋아요를 안 눌러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좋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달라지는 법제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시설의 종류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또 다음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해서 2024년 22회 시험에서 좋은 결과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